조조에게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승은 아들이 있는 연주로 향하던 길이었죠. 그런데 서주를 지나던 중 자신을 호위하던 병사들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조조는 통곡하다 쓰러졌고 깨어난 뒤 대군을 일으켜 서주로 향합니다. 하지만 조승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은 서주 자사 도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겸은 조승을 안전하게 보내려고 호위병까지 붙여줬죠. 그런데 왜 조조의 복수는 서주 전체를 향하게 된 걸까요? 오늘은 삼국지연이 15번째 이야기, 아버지를 잃은 조조의 복수와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든 유비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조가 세력을 키우고 있을 무렵 낭야에 머물던 아버지 조승도 아들의 곁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승은 동생 조덕과 가족들을 데리고 연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연주로 가기 위해서는 서주를 지나야 했습니다. 당시 서주를 다스리던 사람은 도겸이었습니다. 도겸은 조승이 자신의 땅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직접 맞이해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조조와 좋은 관계를 맺을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조승이 다시 길을 떠날 때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해 도의 장계에게 병사 500명을 붙여 호송하도록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도겸에게 조승을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조승 일행은 장계의 호의를 받으며 서주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화영과 비연 사이에서 갑자기 큰 비를 만났습니다. 길을 계속 갈 수 없게 되자 일행은 근처 절에서 비를 피하며 쉬기로 했죠. 문제는 그날 밤 벌어졌습니다. 장계가 거느리던 병사들은 본래 황건적 잔당 출신이었습니다. 조승 일행을 호위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가던 많은 재물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욕심이 생긴 장계는 부하들과 일을 꾸몄습니다. 눈앞의 재물을 차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승을 지켜야 할 호위병들이 칼을 돌렸습니다. 조승과 동생 조덕, 가족들은 그날 목숨을 잃었고 장계는 재물을 빼앗아 회남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도겸이 보호하려고 붙여준 사람들이 오히려 조승 일가를 죽인 겁니다. 한편 태산태수 응소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조승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조의 분노가 자신에게까지 향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자리를 버리고 달아났고 살아남은 사람이 연주로 달려가 조조에게 사건을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들은 조조는 통곡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겨우 깨웠지만 다시 일어난 조조의 마음은 이미 복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주를 공격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순욱과 정욱에게 병사 3만을 맡겨 자신의 근거지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군을 이끌고 서주로 향했습니다. 선봉에는 하우동과 우금 전이가 섰죠. 그렇게 모은 병력과 장수들이 이제 조조의 복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조군이 서주로 밀려들자 진궁이 찾아왔습니다. 진궁은 조조를 말렸습니다. 조승을 죽인 것은 장계의 욕심에서 벌어진 일이지 도겸이 시킨 일이 아니며 서주의 백성들은 더더욱 아무 죄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에게 원수를 갚는 것과 서주 전체를 공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조조는 이미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궁의 말을 듣지 않은 채 그대로 진격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진궁은 조조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얼마 뒤 조조에게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조조군이 서주 깊숙이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욱 참혹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희생되고 무덤까지 파헤쳐졌습니다. 조조에게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었지만 서주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 때문에 벌어진 재앙이었죠. 도겸은 이 소식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보낸 장계가 재물을 탐내 배신하면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 대가는 서주의 백성들이 치르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대군이 서주성 가까이 다가오자 도겸은 자신 하나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다며 스스로 조조에게 나가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신을 내주면 백성들만이라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도겸을 말렸고 위축이 다른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밖에서 원군을 불러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진등은 전해에게
미축은 북해의 공용에게 도움을 청하러 떠났습니다. 하지만 공용 역시 마음 편히 군사를 움직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북해에는 황건적 장수 관해가 군사를 이끌고 몰려와 있었고 공용 자신이 성 안에 포위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무장이 공용을 찾아왔습니다. 태사자였습니다. 태사자의 어머니는 평소 공용에게 도움을 받아왔고 아들이 돌아오자 그 은혜를 갚으라며 공용에게 보냈습니다. 태사자는 단기로 황건적의 포위를 뚫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용은 구원을 요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지만 사람을 밖으로 보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원의 유비였습니다. 태사자는 자신이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위를 뚫고 평원으로 향했죠. 유비 앞에 도착한 태사자는 공용의 편지를 내밀며 북해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비는 뜻밖이라는 듯 놀랐습니다. 공용처럼 이름난 사람이 세상에 유비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는 반응이었죠. 아직 유비의 이름이 천하를 뒤흔들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사람들이 그를 찾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불러 병사 3천을 이끌고 북해로 향했습니다. 유비군이 도착하자 관우가 관해와 맞붙었고 관해가 쓰러지면서 황건적 군대도 무너졌습니다. 포위에서 벗어난 공용은 유비에게 크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침 미축이 도착해 서주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조조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대군을 이끌고 들어왔고 도겸은 서주에서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용은 이번에는 함께 서주를 구하러 가자고 유비에게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병력이었습니다. 유비가 가진 군사만으로 조조의 대군을 상대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공손찬을 찾아갔습니다. 공손찬은 조조와 원수 사이도 아닌데 굳이 남의 전쟁에 끼어들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이미 서주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번 한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고 했죠. 결국 공손찬은 병사 2천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비가 한 가지 부탁을 더합니다. 조은도 함께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헤어졌던 유비와 조은이 다시 한 전장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유비는 빌린 병력과 함께 서주로 움직였습니다. 공용과 전에도 군사를 이끌고 서주 가까이 도착했지만 조조군의 세력이 워낙 강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여기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관우와 조은에게 병사를 나눠줘 밖에서 지원하게 하고 자신은 장비와 병사 1000명을 이끌고 직접 조조군 사이를 뚫어 서주성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조군이 길을 막아섰고 우금이 군사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장비가 앞으로 나서 우금과 맞붙었죠. 그 사이 유비군은 길을 뚫고 전진했고 결국 서주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도겸은 유비를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신을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도겸은 자신은 늙었고 두 아들도 서주를 맡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며 유비에게 서주를 맡아달라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거절했습니다. 서주를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겸을 돕기 위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비는 조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승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그 일을 꾸민 것은 도겸이 아니라 장계이며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적인 원한 때문에 전쟁을 계속하지 말고 군사를 물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조조는 분노했습니다. 유비가 자신에게 전쟁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조조는 오히려 유비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연주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여포가 군사를 일으켰고 조조의 근거지 대부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복양까지 여포에게 넘어갔다는 말이 이어졌죠. 조조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서주의 모든 시선을 돌린 사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자신의 기반이 뒤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서주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조조는 결국 군사를 돌렸습니다. 유비의 말을 받아들여 복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서주보다 더 급한 곳이 생겨버린 것이었습니다. 도겸과 서주의 사람들은 그렇게 잠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조승을 죽인 것은 장계였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분노는 서주 전체를 향했고 그 복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휩쓸렸습니다. 반면 유비는 조조와 개인적인 원한도 없었지만
자신이 한 약속 때문에 군사를 빌려 서주까지 들어왔죠. 같은 전장으로 향한 두 사람의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서주에 매달린 사이 그의 뒤에서는 더 큰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조를 떠났던 진궁 그리고 여포. 그들이 어떻게 조조의 근거지를 빼앗았던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조조의 빈집을 차지한 여포와 급히 돌아온 조조가 복양에서 벌이게 되는 전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국지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두시고 함께 해주세요.